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계속해서 챕터 4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국제 경영에서 세계 각국의 어떤 문화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차원을 발견하여 제시한 이 홉스테드의 연구는 매우 좀 중요한 그리고 많은 기여를 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홉스테드 이분이 전 세계 국가의 문화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그 파워 디스턴스, 권력거리, 그 다음에 이제 그 불확실성 회피, uncertainty avoidance, 그 다음에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individualism vs collectivism, 그 다음에 남성성 대 여성성, masculinity vs femininity, 이렇게 네 가지의 차원을 초기 연구에서 제시했어요. 대략 한 1970년대까지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뭐 1980년대부터 해서 그 이후에 뭐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계속해서 그 연구를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세계 각국의 문화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서 두 개의 좀 새로운 그 차원 디멘전을 그 연구 결과로 발표했습니다. 그게 이제 장기 지향성 대 단기 지향성. 영어로는 long term orientation vs short term orientation.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응석 대 절제라고 한국어로는 번역되는데 indulgence vs restraint라는 두 가지 차원을 추가로 한 90년대 정도부터 해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우리 수업 교재도 다루고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 지향성 대 단기 지향성입니다. 장기 지향성 대 장기 지향성 대 단기 지향성 척도입니다. long term vs short term orientation입니다. 자, 이 척도는 문화가 시민들이 물질적, 사회적, 정서적 욕구에 대한 어떤 여기서 지연됐다는 말은 한국어로 연기된, 늦춰진, 미루어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만족을, 그러니까 이 척도는 문화가 시민들이 물질적, 사회적, 정서적 욕구에 대하여 이렇게 만족되는 것이 늦춰지는 것, 어떤 늦춰지는 만족이 늦춰지는 것, 늦어지는 것,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프로그램하는 정도, 받아들이는 정도, 그런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시간에 대한 태도, 영속성, 위계 질서, 체면, 전통의 존중 및 선물이나 호의에 대한 상호 배려 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목들은 해당되는 어떤 value, 가치들이 유교적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이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장기 지향성 대 단기 지향성이다. 이러한 이제 디멘전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주로 이제 아시아 국가들로서 경제적으로 이제 좀 성공한 그런 국가들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 디멘전을 하나 더 추가로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홉스테드가
가장 최근에, 가장 근래에 돌아가시기 전에 국가별 문화를 구분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 하나를 더 제시하였습니다. 그 차원이 바로 이 indulgence vs restraint입니다. indulgence vs restraint dimension입니다. 자, 이거는 한국어로 응석, indulgence는 응석이라고 번역되고 restraint는 절제라고 번역됩니다. 그래서 이 indulgence, 응석이라는 것은 인생을 즐기고 재미를 추구하는 것과 관련된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인간 본성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만족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족시켜주는 그런 사회, 이러한 걸 의미한다. 응석, 인덜전스는 인생을 즐기고 재미를 추구하는 것과 관련된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인간 본성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사회, 이런 곳에서 좀 높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응석, 인덜전스 차원은. 그리고 절제라는 것, 영어로는 restraint인데, 절제는 욕구의 충족을 억제하고 엄격한 사회 규범을 통해 이를 규제하는 그런 사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욕구의 충족을 억제하고 엄격한 사회 규범을 통해 이를 규제하는 그러한 사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욕구의 충족을 억제하고 엄격한 사회 규범을 통해 이를 규제하는 이런 사회에서 이런 절제, 리스트레인트라는 차원의 어떤 스코어,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응석대 절제, indulgence and restraint 이 차원을 가장 근래에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근래에 이제 세계 각국의 문화를 구분할 수 있는 차원으로서 하나 더 제시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홉스테드가 세계 각국의 어떠한 문화를 구분할 수 있는 차원들로서 제시했던 초기 연구, 한 70년대 연구까지, 1970년대 연구까지 제시했던 4개와 그리고 추가로 제시한 그 디멘전 차원에 대해서 어떤 국가가 그러한 차원의 점수가 높은지, 그러한 차원의 특성이 높은지, 이러한 것들을 연구해서 발표했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좀 간략하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요. 지금 여기 이게 화면에 지금 제 얼굴이 나오는 화면으로 조금 이제 남성성하고 장기지향성이 좀, 가려져 있는데요. 근데 수업 교재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이 참고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냥 적절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이는 표가 이제 홉스테드가 이런 이제 세계 문화를 구분할 수 있는 이런 차원들을 개발한 다음에 이 차원들에 대해서 세계 각국의 각각 점수가 어떤지 그러한 거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차원들에 대해서 어떤 국가는 점수가 높고 어떤 국가는 점수가 낮고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게 곧 어떤 국가는 그 차원에 대해서 어떤 특성이 보이고 어떤 국가는 그 차원에서 어떤 특성을 보이고 이러한 것들이 도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수업 교재에 간략하게 그것과 관련해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이는 표도 홉스테드가 이러한 이제 문화를 구분하는 차원들.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그 응석과 절제 가장 최근에 제시한 차원의 점수는 안 나와 있어요. 그 전에 권력 거리, 권력 간격, 불확실성 회피, 개인주의, 집단주의, 남성성, 여성성, 장기지향성, 단기지향성 이 5가지 차원에 대해서 주요 국가들 원래는 훨씬 이거보다 많은 국가에 대해서 연구해서 점수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수업 교재에는
주요 국가 15개 결과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수 분포를 제시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표는 홉스테드가 이러한 5가지 문화를 구분하는 차원들에 대하여 세계 국가별로 점수를 매긴 것입니다. 그래서 홉스테드는 5가지 척도 각각에 대하여 0점부터 100점까지 점수를 할당하여 점수 기준을 만들고 개인주의가 강할수록 권력거리가 멀수록 그리고 불확실성 회피가 강할수록 남성성과 장기지향성이 강한 국가일수록 높은 점수가 나오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홉스테드는 IBM이라는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구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에 걸쳐 그 다양한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기업이 일정하도록 IBM이라는 기업에 일하는 것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들 간에 나타나는 특정한 차이가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기업들의 문화가 아니라 국가들의 문화 간 차이에 따라 설명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택한 국가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체 직원들이 제시한 점수들을 평균하여 0에서 100점 사이의 점수로 나타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표는 홉스테드가 자료를 수집한 50개 국가들 중에서 선택된 15개 국가에서 수집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권력거리, 불확실성 회피, 남성성 대 여성성, 장기지향성 대 단기지향성 등으로 설정된 5가지 척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조사 결과를 장황하게 길게 설명하진 않고요. 수업 교재에 나와 있는 정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국, 캐나다, 영국과 같은 서구 국가들은 높은 개인주의 성향과 그리고 적은 권력거리, 권력 간격을 보여주는 특성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남미 국가, 라틴 아메리카 국가와 아시아 국가들은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를 우선시하며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 성향이 더 강하고 권력거리, 권력 간격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 표에서는 특별히 일본이 불확실성 회피가 아주 강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일본이 남성성이 강조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일본 사람들이 흔히 일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남성 중심의 일본 사회 이미지와 그리고 어떤 종신고용보장이라는 것은 한 번 회사에서 직원을 고용하면 그 사람이 퇴임할 때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거죠. 그게 종신고용 제도인데 종신고용 보장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는 전형적인 일본인들의 모습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이제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그 북유럽 국가들이죠. 스웨덴이나 지금 덴마크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불확실성 회피에 대해서는 매우 낮고 그리고 또 남성성에서도 매우 낮은 다른 말로 하면 여성성이 굉장히 강한 그러한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우리 수업 교재에 소개되고 있는 이 표의 핵심적인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 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응석이죠. 인덜전스 그리고 절제, 리스트레인트 이 문화적 차원에 대해서
최근에 연구한 것인데 그 결과를 보면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일부 그리고 앵글로와 북유럽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인덜전스 응석의 점수가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덜전스란 인생을 즐기고 재미를 추구하는 것과 관련된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인간 본성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인덜전스의 점 스코어가 높은 그런 경향이 강한 국가들이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일부, 그러니까 미국도 포함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북유럽 국가들에서 높게 나타나고 반면에 restraint, 절제 이거의 점수가 좀 높은 국가들, 그러니까 어떤 restraint, 절제 혹은 restraint의 성향이 강한 국가들이죠. 근데 여기서 restraint란 욕구의 충족을 억제하고 엄격한 사회 규범을 통해 이를 규제하는 사회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restraint의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그러한 이제 그 국가로는 동아시아, 동유럽, 그리고 이슬람권 국가들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그 다음에 동유럽, 이슬람권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비교적 절제적 restraint, 점수가 높게 나타난다. 그러한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에는 우리가 응석과 절제, 인덜전스와 리스트레인트의 그 연구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교수님이 추가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표가 이제 홉스테드의 어떤 주 연구를 요약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인데 실제 그러면은 우리가 다국적 기업, 2개국 이상에서 사업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에서 어떤 경영 활동을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홉스테드의 연구 결과표가 결국은 다국적 기업, 2개국 이상에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있어가지고는 여러 국가 출신의 임원 혹은 직원들이 근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출신, 미국 사람도 근무할 수 있고, 스웨덴 사람도 근무할 수 있고, 네덜란드 사람도 근무할 수 있고, 일본 사람도 근무할 수 있고, 멕시코 사람도 근무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각 국가마다 이렇게 권력거리, 권력간격, 불확실성 회피, 개인주의, 집단주의, 남성성, 여성성, 장기지향성, 그 다음에 단기지향성, 응석과 절제, 이런 차원에서 그 점수가 다르죠. 그러니까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우리 다국적 기업에는 멕시코와 같은 멕시코 사람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다. 혹은 우리 다국적 기업은 지금 멕시코에 진출해서 멕시코에 공장을 설립해서 멕시코 사람들 수천 명을 고용해가지고 제품 서비스를 지금 만들어 수출하고 있다. 멕시코에서.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돼요? 멕시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권력 간격, 권력거리, 불확실성 회피, 개인주의, 집단주의, 남성성, 여성성, 장기지향성, 단기지향성, 응석과 절제 이런 그런 문화적 디멘전에서의 멕시코의 어떤 특성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홉스테드 연구에 따라서. 그래서 멕시코 사람들의 혹은 멕시코의 그런 문화적 차원별로 나타나는 특성들을 우리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멕시코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다국적 기업에서 멕시코 사람들을 관리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걸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문화를 더 잘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홉스테드의 어떤 연구 결과의 어떤 문화 차원들이죠. 그 차원별로 국가별 어떤 점수나 특성들을 우리가 알면 예를 들면 멕시코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지금 많이 일하고 있다. 우리가 멕시코에 공장을 세워서 멕시코 사람들을 많이 고용해서 그 사람들을 지금 관리하고 있다 했을 때 훨씬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멕시코라는 나라, 국가고 그 사람들의 어떤 문화적 특성을 이런 문화적인 차원들의
점수 분포 이런 걸 가지고서 잘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무적으로 실무에서 실제 다국적 기업에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홉스테드의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활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모든 연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구가 이제 어떤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혹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인간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거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홉스테드의 연구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그 선구적인 많은 기여를 한 연구지만. 그래서 첫 번째는 문화와 국가 간의 1대1 대응 관계가 있다고 가정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멕시코, 그러면 그러니까 멕시코의 문화는 그 문화 차원들이죠. 홉스가 개발한 문화 차원들의 점수가 이렇고, 그래서 멕시코의 문화는 이렇다. 이런 식으로 원투원 대응 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은 홉세드가 개발한 그러한 문화 지표에서 점수가 이렇고, 그래서 그 특성이 이렇다. 이런 식으로 1대1 대응 관계가 있다고 그 가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동일한 국가라도 여러 문화적인 특성이 그 복합적으로 혹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국가가 여러 지역별로 여러 개의 언어를 쓰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언어별로 문화가 다르니까 동일한 국가인 경우에도 여러 그 문화적인 특성들이 이렇게 한국어로 혼재한다. 함께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홉스테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국가별로 어떤 문화 차원의 점수가 있고 그래서 국가의 문화적인 특성을 이렇게 1대1로 대응하는 이러한 식의 좀 가정이 어썸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제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IBM이라는 그 미국의 컴퓨터 회사죠. 굉장히 그 대규모의 다국적 기업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IBM이라는 어떤 미국의 컴퓨터 다국적 기업 이런 특정 회사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샘플이 그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런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홉스테드 연구는 어떤 문화가 변동되죠. 문화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특히 국가 문화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대에 따라서 변동합니다. 변화하는 그러한 특성이 있는데 홉세드 연구에서는 그러한 이제 국가별 멕시코 문화, 미국 문화, 일본 문화, 한국 문화 이런 국가별 문화의 그런 시간에 따른 변동이죠. 변화. 이런 거는 잘 반영이 안 된 거죠. 반영이 잘 안 돼 있다. 그러한 특성들이 잘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멕시코의 문화의 특성은 이 문화적 차원에 대해서 연구했을 때 점수가 이래. 그래서 이런 특성이야. 뭐 미국 문화의 특성은 그 홉스테드의 문화적 차원들 별로 점수가 이래서 이런 특성이야.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시간에 따른 변동이라는 거죠. 국가 문화가 변해가는 이러한 것들은 또 잘 반영을 못하는, 나타나지 않는 이러한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죠. 그렇지만 홉세대 연구는 경영자들이 국가 문화들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러한 차이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특별히 우리가 이제 워크포스 매니지먼트죠. 인력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예측하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아주 선구적인 파이어니어링이 나오죠. 영어로. 그러한 그 어떤 기여를 한 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홉세드 연구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처럼 홉스테드 연구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계속 홉스테드의
연구, 특별히 그 세계 문화를 구분할 수 있는 디멘전들이죠. 이런 디멘전들을 업데이트한다. 보완하는 그러한 연구들이 최근까지 계속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홉스테드 말고 다른 사람들, 다른 연구기관에서 세계 각국의 문화, 세계 각 나라 사람들의 어떤 밸류, 가치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디멘전 이런 것들을 홉세드의 연구를 기본으로 해서 계속 업데이트하고 발전, 보완시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수업 교재에 소개하고 있는 게 두 가지 연구입니다. 하나는 글로벌 리더십과 조직 행동 효과성 분석 도구다. 뭐 이러한 그 연구 프로젝트가 있다는 거예요. 연구 프로젝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글로벌 리더십과 조직 행동 효과성 어떤 분석 도구 개발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말이 어려운데 이거는 영어로는 글로벌 리더십 앤드 오가니제이셔널 비헤이비어 이펙티브니스 해서 그 첫 글자를 따서 GLOB에서 글로브 연구 프로젝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는 뭐 자세한 설명을 하기는 그렇고 전반적으로는 경영자 어떤 그 다국적 기업이죠. 세계 여러 나라에 걸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의 어떤 경영자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경영하고 있는가. 그러한 것이 어떤 그 경영자들이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어떤 국가 문화적인 어떤 컨텍스트, 맥락에 영향을 받는다. 뭐 이러한 개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좀 검토하기 위해서 어, 설계된 연구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뭐 전반적인 이런 내용인데요. 조금 더 뭐 간략하게 얘기하면 뭐 홉스테드가 연구한 세계 각 문화를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구분하는 어떤 그런 디멘전이죠. 이런 것들을 더 보완시켰다. 보완시키고 업데이트하는 뭐 그러한 뭐 연구 프로젝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연구 프로젝트에서는 세계 각 나라의 문화를 구분하는 문화적 척도들, 디멘전으로 홉스테드가 개발해서 발표한 문화적 디멘전들 말고 다른 디멘전들이 많이 포함돼서 연구된다는 거예요. 뭐 권력 간격, 권력 거리, 불확실성 회피 이런 것들 홉스테드가 연구한 거 말고 인간 지향성, 휴메인 오리엔테이션, 제도적 집단주의, 인스티튜셔널 컬렉티비즘, 집단 내 집단주의, 인그룹 컬렉티비즘, 단호함, 어서티브니스, 성평등주의, 어, 젠더 이겔리테리언이즘, 미래지향성, 퓨처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성과지향성, 퍼포먼스 오리엔테이션 이러한 좀 새로운 디멘전입니다. 새로운 디멘전 그리고 새로운 차원들 어떤 새로운 디멘전들이 개발돼서 활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그 홉세드의 그런 세계 문화, 세계 각 나라의 문화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디멘전 이런 것들을 더 이제 업데이트하고 보완하는 그러한 연구로서 세계 가치관 조사라는 거, WVS, World Value Survey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100여 개 국가 이상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통하여 사람들의 가치와 규범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와 사회와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등을 조사하는 그런 연구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 프로젝트에서는 이 세계 가치관 조사 WVS라는 연구 프로젝트에서 세계 각 나라의 문화를 구분하는 디멘전이죠. 그 디멘전으로 사용된 게 뭐 이런 거예요. 민주주의에 대해서 지지하는 것, 지지라는 말은 한국어로 지원한다. 뭐 그런 말이죠. 채택한다, 찬성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외국인과 소수민족에 대한 관용, 너그러움, 그다음에 양성평등에 대한 지지, 남성과 여성의 평등에 대한 지지, 지원, 너그러움, 지원, 채택, 찬성, 그다음에 종교의 역할과 독실한 믿음의 어떤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 가 그러니까 종교의 역할과
독실한 믿음의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거고요. 그 다음에 세계화의 영향. 세계화의 영향. 그 다음에 환경, 직업, 가족, 정치, 국가 정체성, 문화, 다양성 및 불안정성에 대한 어떠한 태도, 환경, 직업, 가족, 정치, 국가 정체성, 문화, 다양성 및 불안정성에 대한 태도, 그리고 어떤 주관적인 행복, 뭐 이러한 것이 그 어떤 사람들의 어떤 가치와 규범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세계 많은 국가, 그리고 이러한 것이 사회와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는 데 사용된 어떤 디멘전이죠. 그러니까 세계 많은 국가들의 문화를 구분할 수 있는 디멘전이에요. 이걸로서 사용된 겁니다. 뭐 이러한 두 가지 뭐 연구 프로젝트죠. 글로벌 리더십과 조직 행동 효과성 어, 도구과 관련된 연구 프로젝트, 그 다음에는 세계 가치관 조사와 관련된 연구 프로젝트, 이러한 것들이 어떤 홉스테드가 연구한 각 세계 많은 국가들의 어떤 문화를 구분할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디멘전을 개발하고 그걸 통해서 세계 각국의 문화를 그 특성을 규명한 그런 연구를 좀 발전시킨, 보완하고 발전시킨 이러한 주요한 뭐 연구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교재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알아주시죠. 참고로 알아주세요. 이러한 뭐 계속 홉스테드의 어떤 문화에 대한, 세계 각국의 문화에 대한 어떤 연구, 세계 각국의 문화를 구분할 수 있는 디멘전, 이거를 이렇게 발전시키는 이런 연구 프로젝트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용으로 해서 그 챕터 4, 그 문화의 차이, 세계 각국의 문화의 차이 부분, 그 수업 교재 문화의 차이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